고요를 뜻하는 숨죽이범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는 고요를 뜻하는 말의 그 한자로서는 고요적자하고가 있고 고요정자가 있어요. 동정이라고 할 때 그 정자 그것도 고요정이고 또 고요하다고 하는 소리에 대한 고요하다는 소리가 없는 것에 대한 고요, 침묵을 뜻하는 그 고요적자가 그게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한 거는 우리가 안 써가지고 말이야. 생활화가 좀 이식화가 되기 어려워. 그래서 나는 그걸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적과 정 대신에 나온 말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맞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오지도 않았는데 오셨다 그랬네.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 합의를 지키면 색을 읽고 계시죠? 예. 예, 그러시구나. 예. 음양 합의를 시키면, 이 음양 합의를 시키면 이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오거든? 행복도 그거고, 기쁨도 그렇고, 자유도 평화고, 행복이고, 전부 다 그 음양 합의를 돼야 좋은 일은 음양 합의를 돼야 돼. 음양이 각각으로 떨어지면 아주 안 좋아, 그냥. 음양 합의를 시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락을 누립니다. 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인도 말로서 니르바나라는 하는 말인데,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이 사는 최고의 경지인데 이게 뭐냐면 죽어가지고 살고 살면서 죽는다 이러니까 삶과 죽음이 그냥 하나로 된 거지. 그래 죽어가 사는 사람이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 죽어가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 걱정이 없죠. 없지. 그러니까 생사 이르라. 그래 생사 이래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열반이에요. 열반. 니르바나. 생사 이래만큼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요. 원처님 거기 소리 나요. 마이크 음소거 해주세요. 됐어요. 이제 안 들려요. 우리가 이제 삶의 최고의 하나짜리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열반락, 니르바나. 그래서 스님들 뭐 돌아가시면 열반에 들었다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입적했다 이거고 입적. 네. 입적 죽은 것도 입적이라고 해요. 고요에 들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적과 정에 대한 고요에 대한 두 가지 뜻. 고요적자와 고요정자. 고요정이라고 하는 동과 정의 반대적인 그런 뜻으로서의 정이고, 또 고요적자는 말이요 소리에 비해서 무음이지. 무음. 침묵 자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요가 두 개가 합하면은 적정이 되거든. 적정이 되면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열반이란 최고의 경지라. 최고야. 그럼 최고의 경지가 어떤 거냐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어 있는 상태. 생사 일회의 상태거든. 섬찟하다.
어쩐지. 안 섬찟한데요? 네? 고요하니까 편하잖아요. 그래, 그게 죽음이다, 이게. 죽음을 그렇게 보는 거라. 좋으니까 락을 붙였겠죠? 열반 락. 좋으니까 락이지. 열반 락이라 그러지. 열반 락. 예.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기는 열반적정이라 그래요. 열반에는 고요적자와 고요정자. 정자는 동정이르라고 할 때 그 정이요. 동과 반대되는 것은 뭐지만, 우리 저걸로 말하면은 가만히 있어 보면 해당되지. 동정이라 할 때 정자는 가만히 있어 보면 해당되고. 그렇지. 네. 그래, 한번 읽어봅시다. 봄나라책 제14권 제목 숨죽여 보면, 심장에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에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그래서 이걸 숨죽여 봄을 갖다 양으로 봤어요. 고요함 중에 양기운이라 이래 본 거예요. 그 다음 봄나라책 제16, 17권 상하권 제목 가만히 있어 보면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에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음으로 본 거예요. 숨죽여 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 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최고 좋은 건 다 있지.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까지 된다. 자동화. 찬내를 맞추고 검색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척척균에 자동으로 합일이 이루어진다. 양의 정인 숨죽여 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 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가만히 있어 봄과 숨죽여 봄을 동시에 행해야 된다. 그래 되면 음양합일이 되겠지. 같이 가는 거요? 내 혼자 가는 거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음양합일이 되면은 좌우지간에 사람이 여자와 남자가 합하면은 자식이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요. 최대의 경사지. 몸에서 이루어지면 몸의 건강이 있어지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마음의 화평이 있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면 평화가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최고 좋은 건 하여튼 음양합일이야. 그래서 음양합덕이라고. 그렇죠. 합덕이래. 예. 지라고 덕이 생기는. 덕이 생기. 예. 근데 선생님, 지금 이 구절 있잖아요. 양의 정인 숨죽여 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 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동시에 하나로 행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봐. 숨죽여 봄만 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 봄을 안 하면은 좀 덜 된 거지. 좀 부족해. 걸어가면서 작업하면서 숨만 죽이고 있는 거는 좀 부족하지. 몸까지 부동하고 숨까지 멈춰야 되지. 그래야 완전한 고요다 이게요. 왜냐면 움직인다는 건 부시럭대고 소리가 나잖아요. 고요가 아니단 말이요. 그러니까 몸까지 스톱을 하고 동작 그만이 되고 숨이 그쳐야 되지. 그럼 완전한 고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시원하게 할 때, 운기소식 할 때도 말이야. 숨만 죽여 있어가지고는 안 돼.
숨을 또 죽이지만은 몸도 허리만 똑 펴고 가만히 흔들거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합의를 시켜야 좋은 결과가 있다. 양의 정인 숨죽여 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 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생활이고 삶이죠. 인간의 삶이 그거잖아요.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빼놓으면 뭐 없잖아요. 그것이 아주 안락하다 이거지. 그리고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제 불교적인 말로 하면은 열반락을 누린다 이거야.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뭐 입적보다 좀 강한 말로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로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서 그런 좀 좋은 컨디션에 그래서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려 그러면은 그 이제 숨죽여 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 봄을 함께 작동시켜야 된다. 작동이라고 보다도 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작용. 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가지고 니르바나의 경지에 든다. 그럼 니르바나의 경지란 건 뭐 어떤 거냐? 말로 하면 말로 못하는 거지만은 살아있으면서 죽어있고 죽어있으면서 살아있는 이런 삶. 문자로 쓰면 생사일여. 생과 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와 같다 이거지. 그게 이제 최고의 경지라 이거야.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사니까 뭐 죽은 자가 말도 없고, 응? 걱정도 없을 거 아니요. 네. 죽은 자가 뭐 욕심이 뭐가 있어?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죽어가서 사는 사람이 그 심정을 알겠지. 그 해탈한 사람이지. 그럼 살아서 죽은 사람이 그것도 맨 똑같은 말이지. 그 이제 생사가 일여가 됐다. 생과 사가는, 생은 좋은 거고 사는 생의 제일 끄트머리에 찾아오는 건데 그거 아주 거북하고 나쁜 놈이고 재앙으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요. 알고 보니까 이제 죽은 가운데 살고 살아있는 가운데 죽어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삶이더라 이거지. 그렇게만 되면은, 자기한테서 이루어지면은 자유평화 행복이 다 몽땅 다 자기 거고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전부 다 자기한테서 돌아온다 이거지. 음양합덕이 된다. 덕이 이루어진다 이거지. 이것이 이제 우리 봄나라에서 이제 책을 18권이나 낸 것을 갖다가 집이 요약해가지고 얘기하면 요 말로서 대신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음양합일이 되어서 음양성성을 하면서 음양합덕을 이루어가지고 성사에 이어서 승리, 저롭게 절반작 천상락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죽음 같은 걸 겁을 안 내지. 왜 죽어가 사는 놈인데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선생님, 그 양의 정인 숨죽여 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 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이거를 숨도 죽이면서 몸도 가만히 동하지 않고 가만히 그렇지, 그래야지. 있는다. 예. 근데 여기서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 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이 정의 상태에서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게 동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뭐 일부러 생각을 하고 내가 이따가 저녁에 뭘 밥을 먹을 건가, 뭐 이런 걱정이 없는 거지. 때가 되면 그냥 입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가만히 있어 봄 자체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건데 저절로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정과 동이 같이 있는 상태가 음양 합일된 정과 그 자동으로 동과 이 같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이 전체가 고요정자니까 두 개 다 고요한 거잖아. 완전한 고요지. 완전한 정이 돼야 정중동한다. 그렇죠. 완전한 정이 되어야 그때서야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고. 자동으로 움직이고 자동화가 시스템이 가능성이 있다. 완전 자동화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 이걸 이제 발견해내는 거야. 이치적으로 발견해낸 거야, 이게. 때가 되니까 하늘이 가르쳐 주지.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 이걸 알겠어. 자동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정은 계속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 열반납. 정 자체는 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힘이 동정이 있는데, 정이 없으면 동이 따로 있으면 동정 이래가 아니지.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힘보다 움직이지 않는 힘이 근본이다, 이게 근본. 강해지니까 삶과 파탄이 빨리 했다고 그 말씀이야. 그렇지. 삶과 죽음이 어느덧 보다 원초적인 것은 삶보다도 죽음이 보다 바탕이 되어 있다, 이 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암으로 볼 때는 얻은 것이 미리라고 봅니까? 밝은 게 먼저입니까? 어두운 것이 먼저입니까? 어두운 것이 먼저고 밝음이 뒤따르지. 그와 마찬가지로 어두움은 어디 죽음이 어두운 색깔입니까? 밝은 색깔입니까? 어두운 색깔이지. 그 이치가 딱딱 맞는다니까. 저는 그 회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때는 이제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면 저거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데 종전 제가 느끼는 게 조금 계속 마음이 몸을 이끌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죽해서 이제 사보타지까지 이렇게 막 도저히 안 움직이는 수준까지 이렇게 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 숨죽여 봄과 가만히 있어 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이게 정이 먼저 저한테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자동으로 되고 또 자동으로 되는 정도 수준 같으면 아주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수동에 맞추는 거는까지 여반장이라. 여반장 맞춰주는 맞춰주는 거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거지. 그 아량이 있는 거고 에너지가 있는 거고 말이지. 포용력이 있는 거니까. 뭐 억지로 그렇게 맞추고 안 맞추고 그 패턴이 격이 아주 자유자재하니까 운신을 하니까 말이야. 움직이려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려면 안 움직이니까. 네, 좀 감이 왔네. 그래야 이제 자유자재가 된다 이거지. 음양 합일이 돼야 자유자재. 움직이려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려면 안 움직이고 생각하려면 생각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말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움직이려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고. 그게 이제 자유자재거든. 자기 스스로 말미암아서 처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숨죽여 보면 할 때 허리 좀 피고 하라 이런 말씀 좀 자주 하잖아요. 예. 허리를 딱 피고 피다 보면 부동하게 돼. 에? 가만히 있어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한 거라.
그러니까 무닥대기 놓고 그냥 뭐 해가지고 참선한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키기보다도 이렇게 이치를 미리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숨죽여봄을 하면서 걸으면서 숨죽여봄을 한다든가 뛰면서 숨죽여봄을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말이요. 가만히 있어 보면 몸이 같이 돼줘야 할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몸이 움직이게 되면 뭔가 부스럭대잖아. 시끄럽잖아. 깨진단 말이야. 고요가 깨지는 거라. 완벽한 고요라는 것은 소리의 고요뿐만 아니라 동적인 데서도 스톱이 돼줘야 된다. 이거죠. 완전한 고요가. 고요를 뜻하는 숨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열반이 되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합의를 시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락을 누립니다. 봄나라 책 제14권 제목 숨죽여봄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에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봄나라 책 제16, 17권 상화권 제목 가만히 있어봄은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에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숨죽여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정인 숨죽여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열반락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음에도 음양이 있어요. 양에도 음양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음에도 음양이 있고 양에도 음양이 있다. 그러니까 우선 봐요. 사람으로 놓고 보면은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는 게 뭐가 있죠? 뭐라 그러죠? 주인을 정신이라고 해요. 정신이 부리고 쓰는 것이 뭘 쓴 거예요? 몸과 마음이지. 그리고 우선 남자에게도 음양이 있지. 네? 몸과 마음이 음양이란 말이야. 몸과 마음 중에 어떤 걸 양이라고 하고 어떤 걸 음이라고 할 거예요? 몸과 마음을 양이라고 몸을 음이라고 해봤죠. 마음을 양이라고? 예, 그렇게 볼 수 있어. 그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거든. 왜 그러면 마음이 이끌어 주니까 양적인 역할을 하고 하면 몸이 따라가니까 음이다 이렇게 보거든. 드러난 걸로 치면 또 마음은 또 드러난 걸로 보면은 툭 들어 보이는 거는 몸이 보이고 마음이라는 건 안 보이니까 말이야 음이잖아.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이게 그걸 갖다가 고정적으로 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정황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그렇잖아. 여자라고 해서 음양이 없어. 몸과 마음이라는 음양이 있잖아. 네. 남자도 음양이 있잖아. 그래. 그건 마찬가지지 뭐. 네? 그래 말하기 쉽지. 모든 건 다 음양이 있네요. 다 있지, 다 있지. 그럼 선생님 그 영육 상징할 때 그 영은 음이고
드러난 몸은 양으로 그래갖고 영역이 음과 양이 그것도 이게 볼 수 있겠네요. 그걸 뭐 경우에 따라서 나는 거기서 영을 갖다가 저 주체라고 봐가지고 양으로 본 거예요. 영이 신령스러울 영이고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작용으로 봤을 때 주체적인 작용을 하니까 양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음양의 이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음을 영을 말이야. 영성이라고 영을 갖다가 여성으로 봐도 돼. 음으로 봐도 돼. 음이 가장 근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탕이고 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봐도 돼. 네.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 같으면 또 그것을 또 그게 또 양으로 들 수가 있겠네요. 아, 양으로 볼 수도 있고 얼마지 그 뭐 음양이 확실히 그때그때 달라요. 다르지. 예전에는 캐치를 못했는데 이 음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음이 뭐고 양이 뭔지 알아가지고 그래야지 음양이 하나가 되는 이치까지 나올 수 있고 하나가 되는 법까지 나올 수 있다는. 하여튼 이 물질계에서는 음양이 합해져야 해피해. 해피하죠. 아, 떨어지면은 이 뭔가 좀 안 좋아. 덜그덕거려. 이치가 그렇다. 상극이 되게 이제 음양이라는 그게 딱 그게 또 하나의 이치잖아요. 하나의 이치. 그래,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우주의 본질로 대비를 할 것 같으면은, 하늘에 보면 광대무량한 하늘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음이요, 그래요? 양이라 그래요? 예? 음으로 볼 수 있죠. 그건 음이로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광명은 양으로 볼 수 있지. 예. 그 에너지로 볼 수 있고, 그런 거죠. 이거는 하늘의 광대무량한 무변 하늘을 갖다가 음으로 보면은 바탕이라고 보죠. 바탕. 그 다음에 거기 가득 차 있는 하나 일이면서 광명은 양이라고 보지. 이제 그렇게 또 보지만은 근본은 음이라고 그래, 거기서는 음이 음으로 봐야 돼요. 음이 보다 근원적으로 일이다. 바탕을 이루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바탕이 근본이 바탕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맞는 것 같아요. 일이 하나고 하나가 일이다. 그렇게도 그것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바탕은 바탕이고 근본은 근본이다. 이렇게. 예. 확실히 구분도 헛지 아래하고 예. 같이 붙어있다. 그렇지. 그 이제 해석이 자유자재하게 말에 붙들리지 않고, 그렇게 돼야지. 선생님, 이제 고요 정도 음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고요 적과, 적과 정으로? 그걸 다시 말하면은, 이 음양의 문제는 그 빛이 만드는 것이 입자와 파동이잖아요. 네. 입자와 파동에서 얻은 것이 양이고 얻은 것이 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파동이 음 같고 입자가 양 같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볼 수 있어요. 파동이란 게 막 활활 발발 하잖아. 예. 움틀거리고 막 하잖아요. 그 양이라고 볼 수도 있지. 입자는 약간 정적인. 입자는 딱 거의 고정돼 있잖아요. 예. 응? 산도 고정돼 있고 들도 고정돼 있고 강 바다도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 음양의 이치가 참 재밌네요. 이거 뭐 무궁무진이야 이거.
근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무슨 양자요? 한문으로 표현량. 볕양이라. 볕이란 게 햇빛이거든. 태양이거든. 태양은 밝다 이거지. 밝을 명하고 연결돼 또. 밝을 명이 양이다 이게 양. 갑자기 그 뭐 음양도 잘 파악 아주 덜 된 마당에 완전 무결한 음양이 돼야, 완전한 음이 돼야, 고요정이 돼야, 정이 돼야, 고요정이 돼야 정중동한다. 이 이치를 드러낸 거거든. 그렇게 요런 이치랑은 어디에, 나도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 마지막 판에 이렇게 나오네. 그 정이란 것도 온전한 정이 되려고 그러면 이 정의 그 음량도 하나가 돼야 온전한. 그러니까 이제 소리만 조용하다고 해서 음이 아니고 이 물체, 입자, 물체도 이것도 물체지. 이것도 고요하게 딱 정해야 되지. 그래야 완전 무결한 적이 되잖아. 그러고 또 몸뚱이만 정하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보면 한다 하면서 숨은 또 왔다 갔다 하면 말이야. 숨도 그 소리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완전한 고요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음양 합의를 시켜야 된다 이거지. 몸이 가만히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성 같은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빛이 만드는 것이 이제 이 빛이 창조주라고 하면은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와 파동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입자와 파동이 모두 다 잠잠해져야 되지. 그래야 그게 이제 음량을 고요의 음량이 합일돼야 완전한 고요다 이거지. 정. 그 온전한 정. 완전한 고요가 정이 돼야 정중동요라고 하는 차원의 상승이 되면서 이제 완전한 정이 되어야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이거지. 자동화. 이 도란 것은 자동화 아니에요. 자동화.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도 공부하는 문제가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자동화가 편한 거 아니에요. 자동화가 편한 거거든. 그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되지. 네? 왜 고요의 음량이 합해야 되는가? 입자와 파장을 얘기해 주신 거죠. 입자와 파장을. 입자도 고요정에 들고 파장도 고요정에 그 들고. 입자는 말이지 움직이지 않는 거지. 가만히 있어 봄이지. 예. 그 다음 소리는 숨죽여고. 숨죽여 봄이지. 몸은 가만히 있는다고 하지만 숨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것도 동하는 거지. 숨까지 죽어야 완전히 정이지. 그 자기한테 대입을 시켜보면 알아요.
그럼 온전한 정의 맛을 보려고 어쩌면 이렇게 좀 몸도 가만히 있고 숨도 죽이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 일부러 내가지고 하기는 모두 바쁜 사람들이 곤란한 거고, 그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할 일이 그거밖에 보이잖아. 망상 뜨는 대신에 이거 하면 되는 거지. 막간을? 예, 막간을 해도 충분한 거지. 잠자리에서 그걸 하다가 잠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누구나 잠자리에서 누워서 잠자니까. 아, 그렇죠. 그거 좋죠. 예, 좋지요. 예. 잠자리 그거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스무스한 잠처럼. 그렇죠. 예. 네. 이게 잠을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죽어버리겠어. 그걸로 죽어버리고. 그 문제도 해결이 되네요. 잠잘 주무시죠? 따로 시간을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많아. 지금. 그러면 온전한 고요정을 뭐 맛본다 그럴까? 그러면 그 감이라는 게 증장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실제로 한번 해보라고. 안 움직인다 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숨을 턱 쉬게 되면 그게 옳은 고요가 아니요. 움직이고 있잖아, 이 자체는. 응?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팔다리고, 모가지고, 허리고, 안 움직여 똑바로 허리 딱 세우고 있으면은, 힘이 빠지게 되면서, 있는데 숨이 버럭버럭 쉬고 있으면 정한 게 아니잖아, 고요한 게 아니잖아. 숨까지 죽어야 완전 고요한 거지. 예. 죽은 거지, 그래. 근데 피가 돌고 말이야, 하니까 말이요. 그 하여튼 막간이라는 것은 밤에 자기 잘 때 그 잠깐 동안에도 그 찬스를 이용해야 되지. 예전에 일조조모, 일석조모, 그것도 쓰셨는데. 그러죠. 예, 그때도 막간이네, 진짜. 틈새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건 일로 보면 안 된다고.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해야 되지. 사이. 우리가 요담이 이제 그말 말씀드릴까요? 사이라면 새로요, 새. 우리가 이러면서 회참을 먹잖아요. 사이 중간에 참을 먹는다. 이 사이 중간에 참을 먹는 게 진짜 참은 먹는 음식이 아니고 이런 게 진짜 제대로 된 참이네요.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러니까 막간에서 신선해진다 이 말이야, 인간이. 그러네요. 참다워진다 이 말이야. 일을 하고 목적의식이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잘 만들어야 되고 그거 한 점 잔뜩 찍어진 거야. 막간에서 탁 다 나와버리거든. 그때야말로 진짜 본심 천심이 회복되는 순간이지. 몸도 가만히 있고 숨도 그 뜻이지. 그걸 이제 정하는 것이지. 고요정자. 하여튼 궁금한 건 다 질문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된 거야? 예, 읽을 때는 몇 가지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이해됐어요. 입자와 파장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딱 와닿네요. 그래, 와닿지. 네. 입자도 정하고 입자도 정하고 파장도 정해야 돼. 그래야 완전한 것이다, 이게요. 그래 온전한 정이다. 또 그렇게도 보고 나한테 나를 실험 대상으로 봐. 예. 내한테 정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나?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숨을 쉬고 있으면 말이요 벌렁벌렁 움직이잖아. 숨이 죽어야 정하잖아. 그렇게 대입해도 되고. 예. 그런. 고요를 뜻하는 숨 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작용하면 다시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를 뜻하는 숨 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고요를 뜻하는 숨 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적과 적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열반이 되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합의를 시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락을 누립니다. 봄나라 책 제14권 제목 숨 죽여봄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에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봄나라 책 제16, 17 봄나라 책 제16, 17권 상하권 제목 가만히 있어보면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에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숨 죽여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봄을 작용시키면 함께. 감사합니다. 숨 죽여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정인 숨 죽여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열반락을 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숨죽여봄이 어째서 양이냐, 음이냐? 가만히 있어봄이 음이지. 가만히 있어봄이 음이고 숨죽여봄이 양이다 이거야. 그 숨죽여봄이 어떻게 양이냐 이거야. 한번 물으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제 몸에서는 확실히 숨 죽여봄 하면 뜨거운 기분이 돌아서. 이제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대답해 보자고. 이 숨 죽여봄이라는 게 어떤 힘을 갖다가냐면 숨을 쉬는 힘을, 올라오는 걸 갖다가 억압하는 힘이지. 네? 못 올라오도록 딱 힘을 쓰는 힘이니까 양이지. 억압하는 힘이니까 양이지. 그렇게 해도 또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보면 진짜 음 같네. 네? 억압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보면 음 같아요. 숨이 올라오는 양의 힘을 누르니까. 그렇지. 숨이 올라오는 양이란 게 굉장히 거대한 힘인데 이걸 눌린단 말이요. 예, 양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몸이 가만히 있어 봄이란 것은, 이거 움직이던 인간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그거 힘든 거요. 그 움직이고자 하는 그걸 갖다 양의 힘을 갖다가 제압하려고 하니까 음이 필요하겠지. 움직이려면 양의 힘을 제압하려니까 음이 나서야 되지. 그거 전부 다 풀리는 거요. 이게 음양의 이치가 참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풀리니까 그게 풀리니까 또 확실히 더 붙이네요. 그 이래도 풀어보고 저래도 풀어봐야 돼. 진짜 요새 진짜 음양의 이치가 막 귀에 들어오면서, 야, 음양이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참. 그래, 음양의 이치를 알아야 음양상극도 알고 음양상생도 알거든. 예. 음양상극 상생 같으면은 전부 다 이치를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야. 그 말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음양을 또 풀어야지 하나 되는 법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법이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음양이 합일이 돼야 이제 올바른 정이 되고, 올바른 정이 돼야 정중동이 돼서 자동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 자동화가 되면은 어떻게 냐, 특징이 뭐예요? 왜 자동화가 좋다 하는 거예요? 편안하다 이거예요. 예. 몸에는 뭐예요? 몸에는 휴식이고 마음에는 안식이다 이거야.
그 둘 다 편안하다 이거지. 편안하다는 것은 양에서보다도 음에서 편안한 거지. 예? 예. 음에서 편안해.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이치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게 음이 바탕이 되는 거라. 편안함이 바탕이 돼가지고 굴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그렇게 자동으로 잘 돌아가지. 아, 그렇지. 불편하면 불편. 자동으로 돌아가겠어. 기가 막 나서야지. 편안함도 이제 방금 선생님이 음이라고 설정하니까 거기는 또 음이지만 또 음양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음의 힘이 강한 편안함이다. 그렇게 왔으면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주 안 들려가지고 한번 다시 말해줄래? 음의 힘이 양의 힘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음양을 같이 내포고 있지만 음이 더 음양을 그리고 쓸 수 있으니까 음의 힘이 더 강하니까 음이다. 음으로 좀 설명 해주신까지 그런 이해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거 봐요. 모든 움직임은 움직이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이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정이 양보다 앞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앞서 있어. 그러니까 이제 표준이 되는 게 음이 표준이 되는 거지. 진리에 있어서. 근데 똑같은 얘기를 생각과 감각을 통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어떤 게 앞서요? 감각이 생각보다 앞서 있죠. 생각이 죽어도 없어지면 보이는 것이 양이 감각이 보이잖아. 무심이 나타나잖아. 그리고 무심이 유심보다 미리 앞서 있다 이 말이야. 이게 감각 무심은 항상 항존한다. 그렇지. 항상 존재한다. 그래 항상 존재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양이라는 놈은 말이야. 있다가 없다 이래야. 있다가 없다 하는 놈은 주인공으로 못 세우고 항시 존재하는 놈한테 맡겨야 되지. 항시 존재하는 놈은 뭐야? 집에 늘 존재하는 놈은 누구요? 개집이지 개집. 집에 계신 분. 집에 계신 분이 엄마 애나야 주부잖아. 네. 그 음이잖아. 음이 주인이다 이 말이야. 그래가 옛날부터 안주인 바깥주인 가잖아요. 자, 또. 고요를 뜻하는 숨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고요를 뜻하는 숨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열반이 되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 합의를 시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낙을 누립니다. 봄나라 책 제14권 제목 숨죽여봄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에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봄나라 책 제16, 17권 상하권 제목 가만히 있어봄은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에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숨죽여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정인 숨죽여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열반낙을 누립니다.
고요를 뜻하는 숨죽여 봄과 가만히 있어 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고요를 뜻하는 숨죽여 봄과 가만히 있어 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열반이 되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합의를 시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락을 누립니다. 봄나라책 제14권 제목 숨죽여 봄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에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봄나라책 제16, 17권 상하권 제목 가만히 있어 봄은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에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숨죽여 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 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정인 숨죽여 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 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열반락을 누립니다. 고요를 뜻하는 숨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열반이 되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합의를 시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락을 누립니다. 봄나라책 제14권의 제목, 14권 제목 숨죽여봄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에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봄나라책 제16, 17권 상하권 제목 가만히 있어 봄은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 고요함 중에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에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숨죽여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정인 숨죽여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에 하나로 향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열반락을 누립니다. 고요를 뜻하는 숨죽여 봄과 가만히 있어 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열반이 되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합의를 시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락을 누립니다. 봄나라책 제14권 제목 숨죽여 봄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의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봄나라책 제16, 17권 상하권 제목 가만히 있어 봄은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의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숨죽여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정인 숨죽여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열반락을 누립니다. 고요를 뜻하는 숨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고요를 뜻하는 숨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열반이 되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합의를 시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락을 누립니다. 봄나라책 제14권 제목 숨죽여봄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에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봄나라책 제16, 17권 상하권 제목 가만히 있어봄은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에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숨죽여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정인 숨죽여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열반락을 누립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고요를 뜻하는 숨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열반이 되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합의를 지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락을 누립니다. 봄나라책 제14권 제목 숨죽여봄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에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봄나라책 제16, 17권 제목 가만히 있어보면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에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숨죽여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정인 숨죽여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열반락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열반락을 누릴 수 있어야 자동화 시스템이 가동된 거고 자동화 시스템이 가동돼야 열반락을 누린다 이 말이죠. 열반락이라는 게 뭐냐면 죽어서 살고 살아서 죽는 거예요. 진짜 확실하네 열반락이. 확실하지. 네, 죽어서 살고.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동이거든. 동이란 건 삶이라 하면은 정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는 죽음이요. 그것이 각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로 다 우리 삶을 운전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돌을 닦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말이야. 한번 죽어보는 거에 살아 생겨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이 두렵거나 고약하거나 두렵지 않다. 그것도 죽어볼 만하다 하는 걸 알게 되면 말이요. 생사해탈이요. 이게 열반이라는 뜻이 열반이 바로 적정이고 적정이 바로 사마띠네요. 사마띠를 열반을 또 가르쳐갖고 사마띠라고 그러나요? 산티 적정 산티 열반이 열반이라는 니르바나란 말이에요. 니르바나의 음사가 열반이라고 쓴 거야. 한문으로다가. 그 산스크리트를 하게 되면 니르바나. 말하자면 생사해탈 지경에서 최고의 높은 경지지. 사람이 살면서 죽고 죽으면서 살아야지만 열반락, 뭐 진짜 극락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거기까지 돼야 뭐 지상 낙원 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 이제 이게 말이죠. 우리 돌아가는 이 현상계 돌아가는 것이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 하잖아.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거라. 끝없는 연애라 이게. 이것이 이제 도를 깨치게 되면은 그 깜깜해졌다가 밝아졌다 하는 게 없이 어두운 가운데 밝고 밝은 가운데 어두워. 그 색깔이 말하자면은 새벽빛 같고 황혼빛 같다 이 말이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 가지고 그게 이제 본질이 빛이지. 생명의 빛. 창조주의 빛이지. 그 빛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삶으로 보면은, 인간의 삶으로 보면은, 죽어가지고 살고, 살아서 죽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생사해탈이지. 생사해탈이야말로 진짜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서 태어난 것이 최고 점찍을 자리지.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 언제든지 갈 태세가 되어 있는 거지. 가기는 가 있는데 뭘 어디서 살죠. 이제 유한한 삶을 살면서 영원한 무한한 삶이 같이 존재되어 있는 것들가 바로 생사 이후 상태네. 유한한 삶을 살면서도 하여튼 죽으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좋다 나쁘다도 없고 말이야. 모든 게 다 마무리되는 거지. 정리가 되는 거지. 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일상생활은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이 상태를 계속 누리는 그런 경지가 되면은 일상생활을 이 삶을 계속 누리는 거네요. 아니, 그런 경지가 되면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 보고 싶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지. 다 포용이 되고 이렇게 된 그런 인격이 되는 거지. 생생의 인간이 되는 거지. 지금 그 좌뇌 본의로 에고이즘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순간순간 대립 갈등 투쟁이잖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야.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요. 네. 보이는 적중이 다 끊어진 날이 없어. 대립 갈등 투쟁이 끊어진 날이 없다고. 끊어진 날이 없어. 끊어지게 해갔어. 끊어지게 안 되니까 죽어야 끝나지. 고요 적정했어. 열반 적정. 입적을 해야 돼. 입적을 해야 끊어져. 고요를 뜻하는 숨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열반이 되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합의를 시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락을 누립니다. 봄나라 특 제14권 제목 숨죽여봄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에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봄나라 책 제16, 17권 상하권 제목 가만히 있어봄은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에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숨 죽여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정인 숨 죽여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열반락을 누립니다. 요것만 감통하면 뭐 딴 공부 안 해도 돼. 이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열반락이 되어버리면 진짜 싸움이 끝난 사람이 대립 같은 투정 없고 근심 같은 불안 공포 없고 완전히 죽은 사람이고 완전히 정에 드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싸움이 끝나면 진짜 끝나버려. 싸움이 끝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뭐 싸움하나? 항상 이게 싸움이 연속이잖아요. 싸움. 그럼 선생님 제가 지금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수행을 뭐 한다는 거 막간을 이용해서 숨 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보고 동시에 행하는 막간을 이용해서 해요.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움직일 때는 마음이 몸을 들고나 숨 죽여보고 그렇게 하는 될까요? 아직 그래, 하여튼 우리 저 순서대로 하는 게 좋지. 일단 명제는 싸우지 않거나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그 확실한 그 있어가지고 계속 뭐 몸들하고 마음들하고 불쾌들하고 몸들하고 마음들하고 제대로 뒤에는 뭐 이 생각 저 생각 싸우면 끝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치적으로 이제 첫째 이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주먹다짐을 하고 뭐 이 욕을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은근히 싸움이 있잖아.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엉권 잡으려고 해서. 예? 생각. 그 괜히 밉상이야. 저 말하는 꼬라지 하고 말이야. 꼬라지도 보기 싫고 소리도 듣기 싫어. 그렇죠. 그건 누가 만든 거요? 자기가 만든 거요. 자기가 싸움꾼이야, 그게. 결국은 제가 선생님한테 전부리랑 물어봤었잖아요. 제가 우문이지만 한번 대답 부탁드린다고. 싸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은 사랑하고만 관계에서 싸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생명하고도 같이 자비할 때는 무자비할 때는 무자비하고 자비할 때는 자비하더라도 뭐 항상 싸움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겠다는 뜻이 저는 저 혼자만의 그렇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여튼 유독 이 사람을 보고 보기 싫다 이러지 개나 돼지 보고 보기 싫다는 생각은 안 해요, 거의. 미워하는 생각도 안 들어, 그놈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장 싸움이라는 것이 인간 대 인간끼리 싸움이요. 부자지간의 형제지간의 싸움이 제일 큰 거예요, 그게. 그것도 보니까 불교 기독교에서 풀도 뭐 불교에서는 풀도 뽑는 것도 그것도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목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목이하고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나중에 봤더니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결국 목이하고 싸움을 하는 것도 내가 아직 싸움은 그게 남아있어하고 싸우는 것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무다하게 죽일 때는 죽이더라도 목이하고도 싸우고 있다는 것이 참 싸움이 끝나려면 그까지도 싸움이 끝날 것 같더라고요. 고요를 뜻하는 숨 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열반이 되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합의를 시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낙을 누립니다. 봄나라 책 제14권 제목 숨 죽여봄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에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봄나라 책 제16, 17권 상하권 제목 가만히 있어봄은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에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숨 죽여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정인 숨 죽여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열반낙을 누립니다. 고요를 뜻하는 숨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고요를 뜻하는 숨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근데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은 할 때, 네. 적과 정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이 말을 해석하거든. 네. 이걸 모르면은 앞으로 나가면 안 돼. 나가기 전에 적과 정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지금까지 한 몇 번 네. 읽었어? 지금 한 10번 정도 읽었잖아요. 네. 적과 정에 있어서 적은 고요적자는 소리가 없음을 뜻하는, 소리가 없어서 고요함을 뜻하는 의미의 적이고요. 침묵이지. 네, 침묵. 네. 그리고 정은 움직임이 없다, 부동하다는 측면에서의 고요함을 뜻하는 정입니다. 아, 그렇지. 네. 그러면 완전이야. 네. 이것이 두 개가 이제 그라고 한번 읽어봐. 예.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열반이 되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합의를 시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낙을 누립니다. 봄나라 책 제14권 제목 숨죽여봄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에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봄나라 책 제16, 17권 상하권 제목 가만히 있어봄은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에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숨죽여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정인 숨죽여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열반낙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동화로 돌아가고. 자동화야말로 편안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우리 인류의 마지막 궁극의 저게는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자동화 시스템 되기 전에 기계의 자동화부터 미리 돼야 돼. 그래야 인간의 자동화가 그래서 그때부터 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올바른 도가 안 돼. 기계 자동화의 그거는 뭐지? 자동차. 무인 자율 자동차. 아, 무인 자율 자동차. 그게 일단은 지금 아직 안 나오지, 우리나라.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어요. 독일은 벌써 버스가 상용화가 되는데. 버스는 우리나라도 여기 댕기잖아. 분당에서 댕기잖아. 댕긴다고? 댕겨. 몰라, 아주. 버스는 댕겨. 전철하고 버스가 댕겨. 자동화는 저런 공원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만 보는 것 같아요. 자동화. 그 무인으로. 그리고 이런 시내는 아직 아직 못 나와요? 네네. 아직 자동화가 덜 됐어요. 그래, 이제. 다닌다고 얘기한 건. 독일 얘기, 독일. 그 동물원이나 그런데. 지금 얘기한 뭐 분당에서 뭐. 그것은 이제 지하철이고. 제가 뭐 버스 얘기하시는 거죠. 버스도 댕긴다는 걸 읽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예. 우리도 다 사람 있는 자동차 타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현주소.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202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이며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 10년 가까이 남았네. 35년이면 20년 남았네. 20년에 출시한대잖아. 살로는 살아있어. 20년 남았네. 이거 봐, 20년 내가 빨리 잡았네. 자동차의 전 세계 연간 판매량은 2025년 23만 대에서 2035년 118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1280만 대. 아니지, 이걸 내가 사야지. 인사이터스 TI 뭐 콘서트라고. 우리나라에서는 12월 중순부터 판교 제로시티 안에서 무인 자율 주행 버스가 운행된다. 12월 아직은 아니지? 12월부터. 네, 12월부터. 지금은 판교 안에서만. 네. 만약에 실제 12월 중순에 이루어지면 이게 도심 한복판에서 일반 차량과 함께 운행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일단 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막 경쟁에 순위에 접어드네. 뒤처진 게 아니구만. 고요를 뜻하는 숨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열반이 되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합의를 시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락을 누립니다. 봄나라책 제14권 제목 숨 죽여봄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에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봄나라책 제16, 17권 상하권의 제목 가만히 있어보면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에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숨죽여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정인 숨죽여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열반락을 누립니다. 고요를 뜻하는 숨 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열반이 되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움직인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합의를 시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락을 누립니다. 봄나라책 제14권 제목 숨 죽여봄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에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봄나라책 제16, 17권 상하권 제목 가만히 있어보면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에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숨 죽여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정인 숨 죽여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열반락을 누립니다. 고요를 뜻하는 숨 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열반이 되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합의를 시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락을 누립니다. 봄나라책 제14권 제목 숨 죽여봄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의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봄나라책 제16, 17권 상하권 제목 가만히 있어봄은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의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숨 죽여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정인 숨 죽여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열반락을 누립니다. 고요를 뜻하는 숨 죽여봄과 가만히 있어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적과 정을 동시에 하나로 작용시키면 열반이 되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소리가 고요함을 뜻하는 고요의 양적인 성품을 말하고, 정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함을 뜻하는 고요의 음적인 성품으로 음양합의를 시키면 죽어서 살고 살면서 죽는 열반락을 누립니다. 봄나라책 제14권 제목 숨 죽여봄은 심장의 뜨거운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누진통의 작용을 하므로 고요함 중에 양기운이라고 할 것이며, 봄나라책 제16, 17권 상하권 제목 가만히 있어봄은 동하지 않고 부동함으로 마이너스로서 고요함 중에 음기운이라고 할 것이니, 숨죽여봄과 동시에 가만히 있어봄을 함께 작용시키면 음양합일이 되어
몸의 휴식과 마음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정인 숨죽여 봄과 음의 정인 가만히 있어 봄을 동시에 하나로 행하면 정중동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서 안락하고 시원해지니 열반락을 누립니다. 도라는 게 궁극은 죽어본다는, 살아생전 죽어본다는 말씀 맞는 말씀. 그게 여체요. 살아생전에 죽어보려고 숨죽여본과 가만히 있어본 동시적으로 하나로. 그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무엇이 없잖아. 아무 뭐 문제가 없잖아. 문제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거지. 응? 그러면 이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게요? 뭐 싸우지 않고 사는 인간이 탄생하는 거지. 그런 인간이 이 지구에 탄생했을 때가 이제 지상낙원이 건설된 거지. 그런 인간도 안 태어나는데 싸움하는 인간들이라는데 뭐 지상낙원이라는 말은 그건 국어에 끝나지 않는 거지. 캐치프레이즈. 아주 기본적인 거는 싸움하지 않는 인간이 탄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싸움하지 않는 인간이 되면 세상이 완전 미화생이 같은 거 같아. 그래, 이제 싸움하지 않는 정도로다가 이제 그 수행이 깊어지게 될 것 같으면은 어딘서 몰려가지고 시험하는 인연이 생긴다. 자꾸 걸어. 응?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잘 넘어가야 되지. 그때 깨지면은 말이요. 다시 기어 올라가기 어렵지. 정환이 요새는 아버지가 야단 안 치시나? 최근에 한번 건드셨는데 잘 배운 거 잘 써먹었어요. 그냥 참자 이랬으면 안 참아줬을 건데 고요를 깨트리지 말자. 내 고요를 교회가 좋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 그러면 넘어가려면 하지. 예. 야. 고요하고 바꿀 게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 안 하는 인간이 된다고. 욕하고 달려들어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 한마디 업그레이드 됐네. 업그레이드 됐네. 오. 진짜. 와, 이거야. 박수 쳐줘야 돼. 아, 진짜. 아우, 정말. 성공했다잉. 칭찬을 잘해주지. 성공했구나잉. 그래, 아버지가 야단치는 게 자식 잘 되라고 한 거야. 응? 깨달아가지고 싸움 안 하는 인간이 되고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라. 이 지상낙원에서 한번 살아보라. 이런 뜻으로 야단친 거야. 그래, 꿈보다 해먹이지. 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 거요.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일이란 게 어디 객관적인 사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냥. 응? 내 해석하기 다르고요. 각자가. 응?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된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죠. 된다,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참아야 되지 하면은, 아이고, 그거 무슨 수로 못 이겨. 계속 올라올 것 같아. 올라오는 힘을 갖다가 도저히 누를 수가 없어, 우리가. 평생 그놈한테 지고 살았잖아, 우리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요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 이거하고 바꿀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안 바꾸겠다. 나는 고요로 매진한다. 이러면 아주 간단한 거지. 힘도 안 들잖아. 그걸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재밌었어. 그래. 참네. 아버님이 스승님이셨네요. 그러면. 자기 점검해주는. 예, 점검해줘. 공부 얼마나 되냐 싶어서 탁 한번 야단 쳐본 거야. 근데 끄떡 안 하거든. 눈을 떴단 말이야, 감았단 말이야, 와달 떨고 말이야, 이래 안 한단 말이야. 고요하게 있으면은 그냥 야단 안 쳐. 그냥 딱 보면 그냥.
기수님 동생 그 공부가 많이 됐네 이제. 어?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 하면 실천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라. 안 되는 건 없다고. 제가 보니까 다음번에 아버지한테 야단 맞으면 눈물을 흘릴 것 같아. 감사하다고. 감사해. 이번에 이제 처음 했기 때문에 다음에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왜 눈물을 흘리냐면 아버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그러면서 그냥 눈물을 더 많이 흘릴 것 같아요. 해야 돼, 맞아, 진짜.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또 놀래겠지 뭐. 응? 어떻게 또 우리 아들한테서 저런 말이 나온가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놀래는데 거기서 또 두 번째 나오는 말에 더 놀래갖고 아버님한테 그게 드리는 보약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보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지. 그 참 힘들어. 화낸 사람보다 참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판세. 그러니까 다음 거는 더 잘할 거래요. 이거 그랬으니까. 나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참기가 힘들어. 아버님 얘기하시고 어머니 오늘 스승님 보여줘 볼게. 네, 선배님의 스승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아, 청문회도 안 되는데 고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자꾸 이제 대들거든. 그러니까. 아니 싸움이 안 끝나서 그렇지. 네네. 예. 오늘 또 그냥 어머니한테 화를 한번 냈어요. 왜 그러냐? 요양보호사가 안 왔거든요. 안 왔는데 오늘 테레비 내일살 온 사람이 왔어. 그래서 내가 좀 쉬운데 나한테 성질을 자꾸 내는 거야, 짜증을. 그래서 그냥 짜증내면 안 된다고 말이야. 요양보호사 오셔도 짜증내면 안 된다고 다 끊어줘서 그랬더니 내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지. 내가 정한이가 됐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냥 항상 먼저 올라간 사람이 스승님이야. 내 스승이 내 앞에 있다니까. 뭔데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늘 아주 스승님하고 시험을 하는데 시험을 평가를 못했어요. 다음 글 읽을까요? 다 읽으셨죠? 다 읽었어. 예. 네.